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제목 보십시오.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충격적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미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정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충격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국군 융성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제가 드리고, 그 희망을 구현시키려고 하면은 미국과 아주 모든 면에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미 상원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의 대만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 4일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 등 6명이 대만 전쟁 억제법을 발의하고, 대만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 시에 미국의 관여와 미국 지원금만큼 대만이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10년간 매년 2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안했다. 매년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 10년 동안 주고, 대만도 그만큼 그 대신 편성 추가로 하고, 그 대신 이 군사비를 추가로 생기게 됐을 때는 미국하고 협조해서 미국이 관여한 상태에서 이런 거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 조건으로 이만큼 2조 4천억 매년 그냥 공짜로 주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만에게 공짜로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왜 대만을 지켜줘야 되죠? 대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중국의 전략 때문이에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 중국 관련한 보고서인데요.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은 미니멈 디터런스, 그래서 소극적 억제 전략을 취해왔는데, 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으로 이제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중국은 급속도로 핵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중국은 2027년까지 핵탄두 숫자를 700기까지 늘릴 수 있고 2030년까지 최소 10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다. 중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이런 플랫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소극적인 핵 억제 전략에서 적극적인 상호 확증 파괴,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핵 전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확장하고 있는 이 핵 전력의 핵심은 바로 세컨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죠. 두 번째 공격. 그러니까 서로 간에 1타씩 주고받아도 지상은 다 무너져도 잠수함은 살아있죠. 그 잠수함이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도 죽어. 결국은 죽어. 라는 이게 바로 미국의 폴라리스 SLBM부터 나온 바로 SLBM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은 이렇게 진급 공구사 A 진급 핵잠수함 6척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쥐랑2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을 장착을 하는데, SLBM 사거리가 8,000km입니다. 8,000km인데 10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도 미사일이에요. 이거 12발을 싣습니다. 10개인데 이건 MIRV, 그러니까 10개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런 다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다시 096급이라고 해서 당나라죠. 탕급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이 탕급 잠수함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도대체 얼마나 클 건지 아직 정확한 재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000톤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G랑3 SLBM이 20발 들어간다. 이 G랑3는 12,000km 이상의 사거리, 그리고 MARV, 그러니까 회피 기동까지 하면서 10개의 각각 다른 목표를 때리는 이런, 그러니까 회피 기동까지 하니까 이건 뭐 생존성이 아주 높죠. 적의 MD 방어망을 피하면서 들어가서 때려버리니까, 그런 것, 이 10개의 다탄도 미사일을 20발 싣는다. 정말 무서운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기존의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인 진급은 8,000km짜리 SLBM을 쏘는데, 이 새로운 단급은 12,000km짜리를 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만이 아주 중요해지고, 호주가 아주 중요해지고, 그리고 덩달아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어쩌면 일본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상호 확증 파괴가 뭐냐? 이 상호 확증 파괴는 미국의 과학자 존 폰 노이만이 제안한 용어로 핵 보유국들이 적을 선제 핵 공격으로 상대를 멸망시킬 수는 있어도 잠수함 등 생존 핵 전력으로 보복 타격을 가해서 결국 쌍방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공포의 균형을 통해 쌍방 간의 대등한 세력 균형이 유지된다라는 건데요. 이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뭐 1메가톤, 2메가톤 막 엄청나게 위력을 강화시켰죠. 그런데 서로 간에 핵 기지들, 사일로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쏘는 측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먼저 쏴버리면은 적의 핵 기지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먼저 쏴버리면 핵 능력이 다 상실해버리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은 다 사라져도 잠수함에다가 핵 미사일을 넣어놓고 그리고 지상은 비록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수십 수백 발의 핵미사일 날려버리면 너도 결국은 죽잖아. 우리 본토는 사라져도 너도 결국은 본토 사라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해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냥 일극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냥 소극적 핵 억제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이 우리도 핵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상호 확증 파괴할 거야 라는 것이죠. 2012년에 시진핑이 태평양을 아주 넓어서 서로 간에 좀 나누어도 될 만큼 태평양은 넓다라고 살짝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 숟가락 들이밀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갔죠. 이제는 태평양 뭐 먼저 먹는 놈이 인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이 12,000km짜리 이런 G랑3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 지금까지는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대만에서부터 필리핀까지 연결하는 이 바시 해협 여기만 통제를 해버리면은 이 진급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하이난도, 해남도에서 위린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전략 핵잠수함들이 있죠. 얘들이 태평양으로 나가야 8,000km짜리를 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 안에서 쏴봐야 미국으로 가지를 않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필리핀과 대만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남중국해에서 12,000km 쏴버리면은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서브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안 되겠다. 우리 혼자서 저 위린기지에서 나오는 중국 핵잠수함들 다 헌터킬로 하려니까 손이 모자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호주를 우리 편으로 집어넣어서 호주에게도 핵잠수함을 주어서 호주에게도 헌터킬러 임무를 부여하자. 그리고 대만에게 여기에도 이지스함 그리고 미국하고 연동된 MD 시스템 이런 거 만들게 해 주어서 상승 단계에서 SLBM을 요격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 보유국이 아닌 호주에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야, 너들 핵잠수함 가져 라고 서로 먼저 제시를 했죠. 그리고 대만에게도 가만히 있는데 이 대만 지원 법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동안 제한해왔던 이 군사무기 판매까지 다 열어주겠다. 그리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거 다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도 바로 미국의 국익이 부합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SLBM 상승 단계 요격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핵잠수함의 헌터킬러 이거를 대만과 호주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전장을 옮겨서 서해, 남해로 올라온다면 이거는 호주하고 대만과는 또 관계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이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얼마나 대우받겠습니까? 대만도 호주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미국에게 대우받는데 우리는 이걸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또 더 대만과 호주보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상까지도 배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가 되어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대우를 받아야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12,000km짜리 G랑3 미사일이 나왔고 그 G랑3를 운용하는 단급 전략 핵잠수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서해에서 요동반도 끝에
핵잠수함 기지 있어요. 그리고 산둥반도 칭다오 옆에 핵잠수함 기지 있어요. 여기에서 원래는 나와서 태평양에서 쥐랑2, 진급이 쥐랑2를 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서해에서 그냥 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 쟤들 큰일 났네. 일본하고 대만, 필리핀 여기는 다 해결됐는데 한국 때문에 큰일 났네. 라고 생각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되느냐. 미국에게 그동안 냉전 시대 때 모스크바가 최고의 핵심 타겟이던 시절에 서독이 미국에게 대우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 터키가 대우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 그걸 우리는 서독과 터키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를 한꺼번에 뭉쳐서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의 타겟은 베이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은 아주 잽싸게 중국과 붙었어요. 내가 당신네들에게 들어오는 미국의 공격을 대신 막아줄게요. 그러니까 나를 대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은 남조선을 때리기 위해서 전술벨트, 작전벨트, 전략벨트 이렇게 나누어서 탄도미사일을 남에서 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놨었는데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동서로 나누어서 두 단계로 그냥 쪼갤게요. 그렇게 해서 이 서쪽에 있는 이 평양 쪽에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줄게요. 그 대신 나에게 엄청 대우해 주세요. 라고 북한은 잽싸게 스탠스를 바꿨죠. 그래서 데일리 NK 6월 29일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일 데일리 NK 내부 군 소식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전략군 사령부 예하의 지휘부를 서해와 동해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전략의 일부다라며 특히 미국이 중국 지역을 공격할 경우에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방어를 막고 대응 타격까지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있는 이 서부 전략사령부, 여기 있는 탄도미사일들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대응 타격까지, 즉 주한미군을 군산기지, 평택기지, 오산기지, 외관기지 대응 타격까지 해준다 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6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전술벨트, 작전벨트, 전략벨트 이 세 단계로 나누었던 탄도미사일 배치를 동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동부사령부는 미국에 대한 조기경보 그리고 일본에 전개하는 미국의 타격 자산을 무력화시키는 타격해줘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미국이 거점 타격하는 그런 공격부대 괌까지 오키나와까지 그리고 유사시에 미 본토를 타격하는 임무 그리고 서부사령부는 역시 미국에 대한 조기경보 그리고 미국의 전진배치 중거리 미사일 요격해주는 이런 능력 그리고 한국 전개 미국의 타격 자산을 무력화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중국에게 서비스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우해 주세요. 라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스탠스를 바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 중국 관련해서 막 목소리 높였던 좌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좌파들, 진보 좌파들 뭐라고 했냐? 중국의 이런 지전략적 공포를 대신 읊어줬습니다. 뭐라고 읊어줬냐? 대한민국에서 베이징까지 993km밖에 안 되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무섭죠. 이 993km밖에 안 되는 이 군산에 또 평택의 오산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베이징 겁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민원을 대신 말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였어요.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 없으면 경제는 망한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소그룹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동북아 균형자, 중견국 외교 지향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친중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또 서방 선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서 국군 융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서해 쪽에서 솟아오르는 중국의 SL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미국에서 아주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SM3 탑재가 다 돼 있는 그 이지스 함을 7척을 투약하게 되는데
미국 일각에서 그 퇴역하지 말고 해상 이지스 어쇼어 플랫폼으로 쓰자라는 제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미군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에 타이콘데로와급 이지스 순양함 그거 한 척 갖다 놓으세요. 라고 제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뭐 칭따오 코앞에다가 이지스 어쇼어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이익이 있느냐? 북한이 우리에게 쏘는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대신 막아줄 수 있죠. 서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급 배치2, 이지스 배치2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SM3 갖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3 세척 있죠? 여기도 업그레이드해서 SM3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전문 군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세종대왕급 배치3 이지스3 세척 당연히 SM3 심어서 미사일 방어 자산 삼고 기존 세척도 이지스3도 세척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서 6척의 MD 전용 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왜? 어차피 한미연합 자산인데 중국이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에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쏘아 올리는 ICBM들, SLBM들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대신 상승 단계에서 때려줄 수가 있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거는 일본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거 타이콘데로와 퇴역하는 거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북한에서 날아온 것도 대신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좋죠. 그리고 우리 잠수함 만들죠.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들 헌터킬러 해줄게요. 그런데 헌터킬러 하려면은 장기간 작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 잠수함이 없어서 그게 안 되네요. 호주는 핵 보유국 아닌데 핵 잠수함 가지네요. 우리도 핵 잠수함 가지면 북한 것만 아니고 중국 것까지도 우리가 헌터킬러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모든 군인들의 염원인 핵 잠수함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호주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직접 타격하는 이런 중거리 타격 전력 지대지 미사일들 갖다 놓으세요. 여기는 딴지는 안 걸게요. 딴지만 안 걸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군 기지가 어차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SLBM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해주는 이런 자산들 우리 세종대왕함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만드는 세종대왕급 배치2 이지스3 SM3 심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콘데로와급 퇴역 갖다 놓으세요. 해서 G랑3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이런 자산 삼고 핵잠수함 우리 허가해 주세요. 우리 홈트킬러 할게요. 아쉬운 대로 지금 도산 안창호 가지고 해주고 근데 너무 부족하니까 핵잠수함 인정해 주세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합시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산 우리 20전투비행단 활주로 큽니다. 거기에 C-17 수송기 마구마구 착륙하세요. 그리고 서산 공군기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까짓 뭐 C-17 착륙해가지고 그 C-17 수송기에 있는 LRHW 극초음속 미사일 쑥 내려서 쏘고 하는 거 우리 그냥 눈 감고 있을게요. 하세요. 베이징까지 945km. 근데 사거리 2700km짜리 미사일 딱 가져와서 쏜다. 베이징까지 5분 만에. 대응할 시간도 없죠. 하세요 그냥. 일본에서 쏘면 10분 넘어요. 그럼 대응할 시간 있죠. 한국에서 쏘면 5분입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에 당신들도 작전기지 있잖아요. 네메시스. 미 해병대와 해군이 하는 네메시스. 그래서 프리즘 미사일 갖다가 뭐 쏘세요 그냥. 그리고 NSM, LRASM 이런 대함 타격. 그래서 중국 북해함대 군산에서 완전히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자산으로 삼으세요. 우리 모르는 척 할게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겠습니까? 중국의 북해함대 바로 코앞에 대한민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이점을 우리가 왜 활용을 안 하고 지금도 요소수 때문에 뭐 때문에 빌빌빌거립니까? 만약에 야 경제보복이니 뭐니 하면 반도체 니들 안 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니들한테 안 주면 휴대폰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정말 냉전시대 때 서독과 터키가 받았던 그리고 영국이 지육 라인을 통해서 영국이 받았던 이 영국, 서독, 터키가 받았던 그 혜택을 한 방에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중국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호주에게 핵잠수함 주고 대만을 저렇게 지금 미국 편을 끌어들이고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위기는 곧 기회죠. 민주 세력, 자칭 민주파리 하는 저 민주들,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민주가 아니고 주인을 망하게 하는 망할민자 민주 아닙니까? 저 망할민자 민주들을 척결하고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 중국의 핵 전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뭔가 코드십이 맞는 그런 정권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정권 어디입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부터 뭉치면 됩니다. 단결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가 최고 선봉에서는 강대국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